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입니다. 이 차를 고치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어요. 진짜. 벤츠 W222 S560 19년식 모델에 68,000km가 주행된 제 차입니다. 몇 달 샀는지 모르겠는데 3년을 좀 더 탔어요. 갖고 왔을 때부터 엔진 오일 누유도 심했고 차량 진동도 심해서 보증기간 내에 엔진 마운트 교환하고, 이 모델 아시겠지만 후크랭크 실 잘 세잖아요. 지난 영상에 종민이가 후크랭크 실 개선품으로 갈았잖아요. 보증기간 한 달 반 남았던 거였던 것 같아요. 한 달 반? 중고로 구입을 해서 엔진 마운트 교환, 그 다음에 후크랭크 실 교환을 했어요. 3만도 안 되는 새 차니까 괜찮겠지 하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 2달 만에 엔진 오일 가려고 떴더니 웬걸 후크랭크 실이 아니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운전석 헤드 가스켓이 터져서 헤드 가스켓에서 오일이 흘러나와. 좀 미세하니까 괜찮겠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우석 헤드 가스켓에서 또 오일이 새더라고. 지금은 수리를 안 하고서는 탈 수 없을 만큼 누유가 좀 심해요. 우리 176 엔진이라고 하잖아요. 4000cc 트윈 터보 엔진인데 제 기억엔 460마력 정도 됐던 걸로 같은데 마력은 중요치 않아. 우리 S클래스 하면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견고함, 우아함, 럭셔리,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 당시에는 223 나오기도 전이었단 말이죠. 신형 페리 모델의 278 엔진 때보다 700cc 정도 배기량을 줄였고 합 V블럭으로 만들면서 터보는 위에 올려놨는데 출력은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승차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결함이 있어요. 제 차 중에. 정말 가끔 운이 나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토크 컨버터 불량 내지 메카트로닉 불량으로 인해서 정차 시 가다 서다 할 때 진동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변속기 쪽도 워런티를 받았던 차량이거든요. 보증 수리로 변속기 밸브 바디도 교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 제어 불량일 것 같은데 어댑테이션 리셋을 하면 그 떨림도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3년을 넘게 타면서 누유도 있고, 이 모델 갖고 계신 분 아시겠지만 휘발유도 새요. 리콜이야. 겨울이면 호스가 딱딱해져 갖고 휘발유도 새고요. 지금 보면 터빈 냉각수도 새가지고 제가 BMW 7 시리즈 호스로 개조해놨어. 아, 이렇게 개조해놓으면 좀 괜찮나요? 아, 지금 조금 새더라고요. 과하게 출력을 쓰면은 부동액 냄새도 납니다. 고쳐야지 하다가도 우리 수만 가지 생각하잖아요. 차를 팔아서 누구한테 폭탄을 소리. 물론 감가도 많이 됐어요. 3년 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감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샀을 때 1억 3,800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한 6천만 원 내외 하는 것 같아요. 감가가 엄청나게 심하죠. 20년식이 마지막 모델인데 10만 킬로 정도 내외의 중고를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하니까. 근데 잘못 사갖고 오시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셔야 될 수도 있어. 저는 폭탄 돌리지 하지 않겠습니다. 이만한 차가 없어요. 누유는 있었지만 실제로 차주가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 누유가 있어도 잘 모르고 타거든요. 3년 전에 엔진 마운트도 그때 교환을 했었는데 진동도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새 차 컨디션을 위해서 복원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3년에서 5년은 더 타지 않을까 싶어서요. 대응책이 없더라고요. 너무 둘둘삼 너무 못생겨. 젊은 감각 아니에요, 둘둘삼? 특히 실내가 좀 많이 젊어졌어요. 아, 외관도 너무 젊어졌어. S클래스는 우아하고 약간 올드한 맛도 있거든요. 이번 거는 제가 좀 장기간 고치려고 계획을 했는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여태까지 제가 제 차를 고치면서 느낀 점은 하나가 있어요. 너무 오래 걸려. 최소 못해도 2배, 3배 걸려요. 한 일주일이면 끝날 거 2, 3주 걸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인 것 같아. 그래서 저희 팀 에이스인 팀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와서 좋으니까 그냥 고쳐줘. 3년간 제가 혹사시켰잖아요. 좀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진짜로. 1년에 10,000km 좀 넘게 탔고 많이 쏟아부었고, 그리고 애정이 있는 차예요. 터보차를 타면서 유일하게 터빈 소음을 못 들었던 애가 얘예요. M2도 8,000km 타고 터빈 소리 났단 말이죠. 몰라, 이제 더 이상 내 차가. 보증 연장도 해놨던 차였잖아요. 네, 보증 5년까지 연장해 놓은 차이기 때문에 누가 가져가셔도 폭탄 돌리기는 아니다. 누가 타고 계시겠지.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창피하긴 한데 3년 이상 소유한 차가 없었거든요. 최초야. 3년 이상 갖고 있었어요. 신형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를 갖고 싶지 않아. 이 차에 너무 편해요. 적응되어 있어요. 옵션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출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만한 품질성을 갖고 있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단 엔진 변속기를 제외하고. 진짜 개쓰레. 혹시 블럭에 스크래치 생긴 건 아니겠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안 되겠죠? 그러면 재밌어지는 거죠. 아, 다 젖어 있어 지금. 커버를 뚫고 나왔어 오일이. 매번 오일 갈 때마다 닦아줬는데 더 이상 닦을 게 아닌 것 같아. 다 젖어 있죠. 어머나. 네, 커버가 지금 말라 있는데 젖어 있잖아요. 이렇게 뒷판까지 다 젖어 있잖아. 오일 라인에.
엔진하고 변속기 사이에 엄청나게 젖어. 반대편도 좀 젖어 있고. 뭐야, 냉각수가 새. 이거는 뭐 없던 건데 또 뭐에서 새나 보다. 용진아, 이거 운전석에 어디 냉각수도 또 터졌나 봐. 이거 네가 살래? 이렇게 꺾였어요. 편마모가 뒤에 게 심하구나. 어쩐지. 이렇게 나이스듯이. 타이어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타이어집에서 MC6가 없다 그래갖고 앞에 거는 미쉐리는 거 갖다 꽂았더만. 미쉐리는 바깥쪽으로 편마모가 심하고 얼라이먼트가 많이 안 맞나 보다 이 차. 작업하고 얼라이먼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제이트콩드 김용진 팀장입니다. 직장 보스의 차를 고치기로 했어요. 누유 지점들이 위치가 안 좋은 곳이다 보니까 엔진을 내려서 좀 풀 오버홀 기념으로 해서 작업을 의뢰해 주셨거든요, 고객님이. 엔진 내려서 몇 군데 카바 뜯어서 보니까 못 봤었던 누유들도 많고, 과거 이력이 3만 킬로대 센터에서 엔진 마운트도 갈고 후크랭크 리테너도 갈고 몇 가지 이력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6만 킬로대잖아요. 사장님 차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여태까지 고객님 차들 중에 사장님 차 포함해서 2대밖에 못 봤어요. 보시면 결합부되는 면에 헤드 가스켓이 들어간 자리예요. 좌우측 헤드 가스켓 끝단부에서 지금 누유가 오랫도록 지속이 됐어요. 이게 센터에서도 이런 누유가 있어가지고 미션을 내려서 후크랭크를 한번 교환을 하셨대요. 교환하시고도 누유가 계속 지속돼서 보니까 헤드 가스켓 끝면에서 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샌다라는 게 가스켓의 어떤 찢어짐이라든지 볼트 위치에 따라서 제대로 안 눌리는 건지, 조수석 방향도 이런 식으로 주르르 흐른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스테빌라이저 바에 오일이 맺혀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 부분 뜯어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군데군데 확인해 봤을 때 전면부 운전석 쪽 세퍼레이터 관련해서도 주변부가 많이 젖어 있고, 아마 그쪽은 오일 붓다 흘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심 별일은 없길 바라긴 해요. 예를 들어 총매가 나갔다든지 총매가 녹아버렸다든지, 헤드를 열었는데 안에 스크래치 갑자기 생겨 있다든지. 근데 아마 사람들은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고객님이 한도 제한을 안 두셨어요. 한도 무제한으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이건 지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갈아 제끼겠습니다. 엔진 마운트도 사실상 사용한 지는 4만 킬로도 안 됐어요. 얘네들은 조금만 눌려도 크게 마진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어느 수준인지 한번 볼까? 이 고무랑 이 안에가 맞닿은 흔적들은 없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쓸만한 엔진 마운트예요. 근데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교체를 진행합니다. 캠 마그넷이나 캠 센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교체를 할 거고요. 과거서부터 터보 쪽 냉각수 라인도 많이 샜어요. 총매 드러내가지고 V 골짜기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작업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GT63도 한번 확인했었잖아요. 캠팔로의 형상이 캠트로닉 들어가면서 롤러가 굉장히 얇아지는 그 부분도 저희가 로컴 하나하나 확인해봐가지고 문제 있으면 그것도 교환을 할 겁니다. 이 벤츠 8기통 엔진으로는 176하고 177하고 178 엔진이 있잖아요. 솔직히 형상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엔진마다? 현행으로는 벤츠 8기통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76, 177, 178 세 가지 엔진이 있어요. 이 세 가지도 사실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요. AMG가 붙어서 거기 뒤에 S가 붙냐, 어떤 차종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하이브리드가 접목되는 모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176과 177에 대한 차이는 터보 사이즈가 다르고 순행식 인터쿨러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출력에 대해서도 많이 달라지겠죠. S로 칩시다. S560에 176이 들어가요. 근데 S63에는 177이 들어가요. 이게 배기 중간에 플랩이 있고 없고 차이도 있고, 터보의 사이즈, 대표적으로 이제 순행식 인터쿨러가 전면부의 형상이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클리너의 형상도 다르고. 근데 여기서 177까지는 그래도 엔진의 형식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178에는 오일 윤활에 대한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썸프 그러잖아요. 이 썸프 중에서도 웻 썸프와 드라이 썸프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엔진은 웻 썸프 방식이에요. 드라이 썸프라는 방식이 왜 나타났냐면 178 엔진이 드라이 썸프 방식인데, 178 엔진이 어디 들어가냐면 AMG GT 모델에 들어가요. 걔네들은 언뜻 보기만 해도 밑바닥이 엄청 깔려 있잖아요. 웻썸프의 단점이 뭐냐면 많은 행주를 받았을 때 오일 펌프가 못 들어올릴 구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팬 내에는 격벽이 많이 존재하고 오일 펌프 스트레이너가 굉장히 길게 해서 제일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데, AMG GT에 들어간 178 엔진은 모든 코너링의 윤활에 대한 제한이 없게끔 오일 통이 옆에 따로 달려 있습니다. 엔진 하단 팬보다 오일 팬의 위치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오일 펌프 계속 이송을 시켜요. 그러면 어떠한 횡지를 받고 측압을 받아도 그 오일 순환은 문제가 없겠죠.
오일팬 실린더 블럭 아랫부분으로 해서 모든 형상이 다 달라요. 다만 GT 모델도 178 엔진이 일반 GT냐, GTC냐, GTS냐, GTR이냐 요거에 따라서 마력도 굉장히 천차만별하거든요. S560에 들어간 176 엔진은 469마력 그 정도에 시작을 하고 177로 넘어갔을 때는 500마력 때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178 엔진에는 기본 일반 모델이 460마력이에요. 이 엔진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차이점이 있는 건 크게 느껴지는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엔진 ECU의 로직 차이도 있을 거고 미션에 대한 로직 차이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레브 매칭이 된다든지 터보의 부스트 압력도 차이가 있을 거고 굉장히 세밀세밀하게 많이 바뀌어져 있어서 세분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출력면에서의 차이가 제일 커요. 그래도 깨끗합니다. 초미에 망가지면 안 되지. 터보도 굉장히 오일 넘어온 것도 없이 깨끗하고요. 터보 유격을 한번 볼까요? 오, 하긴 근데 뭐 키로수가 얼마 안 돼서 과거에 좀 냉각수가 샜었던 흔적들이 꽤 많죠. 여기는 많이 고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거는 내리면서 봤는데 S클래스 히터 라인이 조금 문제들이 많아요. 엔진 격벽 사이에 연결된 히터 호스인데 히터 호스 그 뒤에 붙어 있는 암놈 커넥터가 잘 깨져요. 냉각수의 중요성을 알려드렸잖아요. 수포제가 다 되면 거품이 생기면서 플라스틱에 타격을 입힌다. 이 점점점 된 것들이 곧 갈변되면서 깨졌을 거다. 그래서 이 호스랑 엔진 격벽에 있는 히터 라인까지 다 바꿀 겁니다. 와, 보여요? 이게 뭔 일이야? 어? 이러니까 차가 절죠. 사장님 전다고 했거든. 아, 큰일 났네.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눌러붙은 거 보니까 이게 좀 오래됐나 봐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이런 게 굉장히 사장님 전화도 안 받으실 텐데 지금. 이거 이상해. 눌러붙은 건가? 봐봐, 얘도 젖어 있잖아. 이거 뭐 이상해. 이상해 이거. 근데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봐요. 왜냐면 저마 코일 홀은 헤드 커버를 안 거쳐요. 헤드에 그냥 박히는 타입이에요. 그 사이에 무언가 접합되는 게 없잖아요. 이 사이에 분해되는 게 없단 말이죠. 아, 근데 이거 만약에 헤드 땄는데도 원인 파악이 안 되면 진짜 똥 싸고 안 닦은 느낌이에요 이거. 헤드 양쪽 다 한 4천만 원 나올까요? 아, 그냥 찝찝하니까 새 걸로 갈아버리겠다 이건가요? 아, 그렇죠. 한도가 풀려 있잖아요. 아유, 그러면 그냥 새 엔진을 가는 건 어때요? 아, 좋다 좋다. 근데 얘 새 엔진은 얼마 정도예요? 이 벤츠는 엄청 비쌀 거예요. M5 엔진이 4천 얼마라고 했었거든요. 얘는 벤츠니까 8, 9천 하지 않을까요?